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네, 가격이 떨어진 건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인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지금 같은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가진 생각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본론에 앞서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이 매일 사고 팔고 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이 단기 가격 조정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 가격이 올라가면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더 사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럴 건데요. 기간을 길게 보고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는 분이시라면 가격이 이렇게 조정받는 걸 보면 아마 더 사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비트코인 사고 팔고 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제 주변을 보면 그런데요. 물론 이따금 푼돈을 벌기는 하겠죠. 근데 길게 보면 이 본전도 못 찾고 보통 이 통상 쪽박을 찹니다. 이 비트코인하고 달리 이 만든 사람들이 왕창 미리 찍어서 나눠 갖고 챙기고, 또 VC들한테 싸게 넘기고, 그렇게 해서 개미들한테 이 덤태기 씌우는 알트코인 사고 팔아서 돈 버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딴 사람들이 있다면 축하드리는데 절대 그런 사람들 따라하지 않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알트코인 장사로 돈 버는 거는 이 코인 만들어 파는 창업자 그룹, 그리고 싸게 사서 개미한테 떠넘기는 VC, 그리고 개미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내는 수수료로 돈을 버는 코인 거래소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내 돈 가지고 내가 합법적으로 도박을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하루 그레이스케일 GBTC 매도 물량, 이 빠져나간 돈이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요, 어제 하루 빠져나간 게 6억 4,300만 달러였는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된 돈이 4억 5,100만 달러였는데 전부 다 합쳐보니까 어제는 미국 전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볼 때 마이너스 1억 5,400만 달러였습니다. 1억 5,400만 달러치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오늘도 그레이스케일 GBTC 매도 물량이 4억 4,400만 달러였는데 이틀 동안 거의 11억 달러어치 매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11억 달러어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레이스케일 GBTC, 이게요, 현물 ETF로 전환이 돼서 1월 11일에 현물 ETF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지금까지 매일같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갖고 있던 비트코인 싹 팔아가지고요, 이제 엄청 팔아가지고 무려 120억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260억 달러어치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와 같이 매도가 이어지면 두 달이 안 돼서 아마 청산이 될 거죠. 자, GBTC를 보유한 고객들이 팔고 나가지 않도록 묶어두려면 가장 확실한 게 1.5%의 수수료를 받는, 1.5%의 수수료를 받는 이 GBTC 수수료를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들처럼 0.2%, 0.3% 이런 수준으로 확 낮춰야 하는데, 자, 그렇게는 지금 당장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100% 주식을 소유한 모기업,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갚아야 할 빚이 엄청나게 지금 많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면 당장 돈 나오는 자회사, 이 그레이스케일의 돈줄, 이 GBTC 수수료를 깎아줄 수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낸 궁여지책이 GBTC 수수료의 30%, 40%, 정확히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지만, GBTC 주식에, 이 GBTC 주식의 30, 40%, 정확히 몇 퍼센트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를 떼어서 수수료가 낮은 미니 현물 ETF 상품으로 분사를 시키는 건데요. 효과는 단순합니다. 고객이 들고 있는,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GBTC 고객이 들고 있는 들고 있는 게 100%라고 하면 그게 1.5%의 수수료를 지금 내야 되는데, 1.5%의 수수료 너무 많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팔고 나갈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좀 띄어가지고 일종의 분사하다시피 시켜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0.2%, 0.3% 이렇게 수수료를 낮춰서 결과적으로는 합산을 하면 뭐 고객의 수수료가 0.7%, 0.8% 이런 정도로 이제 낮춰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만 해줘도 당장 팔 경우에 차익에 대해서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이 보유자의 경우에는 아마 안 팔고 놔둘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수수료 인하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 뭐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수료가 낮아질 거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이대로 뒀다가는 청산당하게 생기니까 어떻게든 방어를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레이스케일 GBTC가 뭐 청산이 되든 수수료를 낮춰서 매도 물량이 줄어들든 둘 중 하나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할 중요한 변수 하나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자,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이전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블랙록 같은 데에다가 이 GBTC 이거 그레이스케일 GBTC 이거 팔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다 매도해 가지고 청산을 당할 수도 있을 건데요. 수수료를 내리지 않는다면 말이죠. 자, 뭐 한 달 정도만 지켜봐도 답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이틀 동안 GBTC 11억 달러 정도치를 누가 매도했을까요? 뭐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는데 파산보호 법정 관리 중인 이 제네시스 파산재단 뭐 이런 데서 빚잔치를 하기 위해서 대량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현물 ETF 승인 전에 GBTC를 액면가보다 훨씬 싸게 사놨던 투자자가 뭐 매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뭐 두 개가 합쳐졌을 수도 있겠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가격 뭐 많이 내려왔죠. 자, 지금 뭐 62,000불대로 이렇게 내려와 버렸는데, 최고점이었던 이 73,000불대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보자면 고점을 기준으로 거의 한 15% 정도 뭐 이렇게 떨어진 건데요. 그동안의 가격 변동 그래프를 보면요, 그 이전까지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긴 세월, 자, 전 올타임으로 이렇게 보자면 하락 조정 없이 뭐 쑥쑥 가격이 올라가기만 한 적은 뭐 없습니다. 자, 이번 조정이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상승기에 있다. 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이너인지 그냥 코인 투자자인지 좀 헷갈리는 인물이긴 한데 폼플리아노 아시는 분도 많으시죠. 자, 이 폼프가 블룸버그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자, 그동안 강세장에서도 여러 차례 비트코인은 뭐 30% 하락 이런 정도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곤 했는데, 현재 15% 이런 수준의 하락은 그것과 비교하면 작은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끔 인용하기도 하고 또 언급하는 인물 중에 이 에이스인이라는 트위터에서 이 에이스인이라는 그 이름을 쓰는 분이 있는데요. 네, 미국 약사이자 비트코이너면서 투자 공부를 많이 한 분으로 보이는데, 자, 이분이 지금의 비트코인 하락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뭐 이렇게 올려놓은 투자 경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 4년 주기를 보고 현금을 충분히 들고, 자, 월급의 일부로 가격 상관없이 꾸준히 사서 모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본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카르마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 반감기를 세 번째 경험하면서 겪은 내용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게 있는데, 자, 쫄지 말고 본질을 보고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라는 게 핵심입니다. 짧지만 내용이 재밌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장 좀 부러워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자, 매일같이 번 돈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자, 미국 세무사 이 손 선생이라는 분인데요. 자, 가격이 오르나 내리나 계속해서 꾸준히 사모으는 분인데, 자, 그렇게 따라하지 못하는 게 좀 저로서는 안타까운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없는 돈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조만간 뭐 돈 생기기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돈 벌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또 회사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고, 또 채권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아가는 기업, 상장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6억 2,300만 불어치 비트코인, 자, 9,245개를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매입 단가는요, 평균 67,382달러, 자, 이렇게 되고요. 이로써 총 21만 4,246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자, 2,100만 개 총 최대 발행량의 1%를 넘게 지금 모았습니다. 네, 자, 이제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그런 경쟁, 이게
일어날 거다,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또 나왔는데, 세계 최대 연금기금 일본의 국가연금기금이 연기금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금 규모가 1조 4천억 달러, 1조 5천억 달러 이런 수준인데, 현재는 비트코인과 같은 비트코인 또 금 같은 이런 자산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 투자 다각화의 방안으로 비트코인이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물론 검토한다고 해서 투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는데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을 정도면 투자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미국은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자산, 구매력을 지켜줄 자산을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일본 국가연금기금이 이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